자, 반갑습니다. 수행자는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는 내용을 시작으로 지금 한 6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용수 스님의 중론에 나오는 관인연품과 관거래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제1장에 나오는 관인연품입니다. 인연에 대해서, 즉 연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해보고, 또 2장 관거래품, 오고 가는, 즉 과거, 현재, 미래가 과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해본다. 관거래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개성에 대해서 오늘 수행자는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의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체 세상은 연기적 세상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이 없습니다. 뭉뚱그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이 두뇌는 흑백논리, 분별을 좋아하죠.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로 인한 공사상, 일체 모든 것은 공입니다. 색이 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것은 공이지만 색으로 물거품처럼, 연기처럼, 신기루처럼 그 색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색은 결국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착할 것이 없겠죠. 없습니다. 자, 이런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집착에서 멀어짐으로써 우리의 이 괴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즉 분별로서 이해하는 우리 사고방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분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사고방식을 좀 깨뜨리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인연품. 인연, 즉 연기로서 생겨나는 것이죠. 연기는 무엇입니까? 조건적 발생, 의존적 발생입니다. 독자적인 고유한 불변의 것은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의존적으로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나타날 뿐입니다. 인연 생, 인연 멸입니다. 고유한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무아사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생할 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연이라 그러죠. 연이라 그럽니다. 원인이 의해서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맞느냐? 원인에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이 원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 결과가 아직 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비연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 중론 제1장에 나오는 관인연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지만 결과가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 만드는 공장에 점토가 흙이 있습니다. 이 점토 흙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의 재료입니까? 항아리 만드는 공장에 점토 흙이 마당 한 켠에 쌓여 있다면 그것이 항아리의 재료입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아리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아리의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점토 흙은 정체불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흙은 항아리의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발생해야 정체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에서 무명, 행, 색, 명색, 유기, 촉수, 예치, 유, 생노사 할 때 이렇게 순환적으로 흘러가는 유전문, 유전연기에 반해서 거꾸로 결과가 생길 때 앞에 것이 비로소 정해진다. 그래서 이 연기는 환멸연기입니다. 환멸연기입니다. 자, 이 존재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인식은. 즉 항아리의 제로인 그 점토흙이 항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항아리의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체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아리의 제로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지만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그 원인은 그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과 결과의 상입에 침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생겨나지 전까지는 그 원인은 그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런 내용이 이 중론 제1장의 관인연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인에서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지만 결과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 원인은 그 결과의 원인이 아니죠.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토 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지 않고 기와를 만들게 되면은 그 점토 흙은 항아리 제로라고 말한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제로는 무엇입니까? 기와의 제로일 뿐입니다. 맞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연,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2장에 나온 관거래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래품. 야, 관은 한번 본다는 것입니다. 거래, 오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것이 용수 스님이 중론 제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고 가면 다 생각이 만든 것으로 외부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퍼뜩 실감이 안 나시죠? 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무상하게 변해가고 그것이 공이죠. 연기로 인한 공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집니다. 자, 과거는 거래품, 가고 오는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거래품. 자, 간 것은 과거에 간 것은 가지 않겠죠. 과거 지난 시간에 간 것은 가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 가는 것은 가지 않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에 간 것은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간 것은 가지 않고 가지 않는 것도 미래에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 않는다. 그래 가고 오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고 오고에 대해서. 자, 과거에 간 것은 가지 않죠. 또 미래에 갈 것, 가지 않는, 그건 가지 않았으니까 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떠난 가는 중인 것은 가지 않습니다. 아주 헷갈리죠. 자, 이미 가버린 것, 과거에 이미 가버린 것과 또 미래에 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버린 것, 또 미래는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가버린 것도 가지 않고 미래에 가지 않는 것을, 미래에 가지 않는 것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중인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야기가 좀 어렵죠. 논리학에 보면은 배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중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중을 배척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배중률. 중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간을 배제하는 법칙이 바로 배중률인데 흘러가는 시간은 가버린 것과 가지 않는 것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중간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중률입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또 현재도 없습니다. 현재도. 왜? 현재를 누구는 충실히 살아라 하지만 현재 또한 없습니다. 왜? 현재를 무엇이 현재입니까? 지금 똑딱 하는 것이 이것이 현재입니까?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가버리니까 없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있습니까? 현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왜? 똑딱이라고 이야기할 때 똑은 어떻습니까? 똑을 이야기할 때 똑딱이 1초라면 똑을 이야기할 때 딱은 없는 것이죠. 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또 똑딱 할 때 딱이라고 이야기할 때 똑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또한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더라도 결국은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리 0.5초 똑딱을 이야기하더라도 똑 하는 순간에 딱은 없고 딱 하는 순간에 똑은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와 현재 밖에 없는데 과거도 확인할 수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과 딱 사이에 있는 중간의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 또한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엇이 현재입니까? 현재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과거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중론의 2장에 나오는 관거래품의 내용입니다. 오고 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란 모두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외부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버린 것은 없죠. 아직 오지 않는 것은 없죠. 그러면 현재를 지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현재도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똑딱이라고 할 때 똑을 하는 순간에 딱은 없습니다. 딱을 하는 순간에 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이야기한 배중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 하는 것도 과거도 흘러가 버려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를 자세히 보니까 전부 과거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심오한 그 중론 2장에 나오는 관 그래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분명히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과거의 움직임은 당연히 본 적이 없고 미래의 움직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움직임 볼 수 없죠? 1시간 후에, 10분 후에, 1분 후에, 1초 후에, 1초 후에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 1초 후락하는 것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는 본 적이 없죠. 이미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똑딱이라고 이야기할 때 손을 이렇게 흔들 때, 자, 이렇게 흔들 때 방금 이쪽으로 갈 것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봤을 때 이때는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1초를 똑딱할 때 똑은 똑할 때 딱은 없는 것이고 딱할 때 똑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시간을 아무리 짧게 설정해도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나눠질 수 있겠죠.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1초, 0.5초, 0.1초를 0.001초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와 미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과거를 볼 때 미래는 없는 것이고 미래를 볼 때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배중률이죠.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에 수렴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에 현재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 이렇게 할 때 속도죠. 이 속도는 무엇입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속 60km. 그거는 0에서부터 60분이 흘러간 이 1시간 동안에 60km를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km 거리를 갔을 때 우리가 속도 시속 60km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 이것 시간의 변화 분의 거리가 요게 있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리의 차이, 시간의 차이, 거리의 차이가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시하게 쪼갠다면 결국은 델타 T분의 델타 S 0에 수렴합니다. 0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짧게 쪼개더라도 과거와 현재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로 거리도 과거와 현재로 나눠져서 이 거리가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은 모두 그 찰나에 앞에 있는 찰나와 다음 찰나의 그 시간, 그 잔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전부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정지를 너무나 짧은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잔상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그것이 미분에서 나오는 무한히 작게 나누면은 전부 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0에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사상, 공사상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는 당연히 없죠. 지금 입장에서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도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쪼개다 보면 오로지 있을 곳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도 없고 미래의 시간도 당연히 없고 현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찰나적으로 속도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앞 찰나와 다음 찰나의 비교에서 있는 것처럼, 빠른 것처럼, 느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은, 자, 모든 것들이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든다. 그 찰나, 앞 찰나와 뒤 찰나의 그 극에 의해서 느리다, 빠르다. 우리가 저것을 과거다, 아직 오지 않아서 저것을 미래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이 현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현재도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와 미래,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재를 자세히 보면은 현재 또한 없습니다. 1초를 똑딱 할 때, 똑을 할 때 딱은 미래고 딱을 할 때 똑은 과거입니다. 아무리 그 시간을 짧게 나누어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 찰나와 현 찰나의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찰나 연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인연에 의해서 앞 찰나와 뒤 찰나의 비교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입니다. 큰 방, 작은 방. 개념이 없죠. 큰 방이 없습니다. 작은 방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좀 작은 방을 염두에 두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크니까 이것이 큰 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평상시 아주 막 큰 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이다, 작은 방이다라는 그런 실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이죠. 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 굴이 있지 않습니까? 굴.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안에 온도는 18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그 동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겠죠? 왜 시원합니까? 바깥이 덥기 때문에 더운 인연으로 거기 들어가니까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밖에 온도가
0도, 마이너스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굴 안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더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비교에 의해서 찰나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나타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동굴은 만장굴 안의 동굴은 따뜻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시원하게 느껴지고 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찰나적 비교죠. 이 또한 연기입니다. 연기.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따뜻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상환의 연관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과거는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현재도 오로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머릿속, 생각 속 찰나에 의해서 이것을 현재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을 과거라 그러고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을 미래라고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회능스님께서는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전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찰나적 연기에 의해서 그것이 빠르다고 하고 느리다고 하고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비교에 의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육조 회능스님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연기적 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찰나적으로 생하고 찰나적으로 멸합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두뇌는 분별하기 좋아하고 흑백 논리에 익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그런 분별적 사고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집착.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죠.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 또한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그것을 끊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구하니까 구할 수 없죠.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연기적으로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적으로 보는 것.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집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 집착이 쉽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찰나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빠르다고 움직입니다. 찰나에 의해서 앞 찰나와 다음 찰나의 비교에 의해서 빠르다 또는 이쁘다 또는 못났다 또는 착하다 또는 나쁘다 전부 비교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비교에서 관거래품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도 지나가는 시간은 없고 다가올 시간도 없고 현재의 시간도 자세히 관해보니까 오로지 과거와 미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을 상정해도 결국은 그것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시간도 없고 미래의 시간도 없고 현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자, 과학은 객관적 시점으로 무언가 답을 찾으려 그럽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객관적 시점으로 그런 궁극적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원자, 소립자 아무리 세밀하게 쪼개고 찾아보더라도 그 끝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대한 우주의 끝을 어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년이 1000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수평선, 지평선, 일체 모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앞 찰나와 다음 찰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자, 생각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안, 이비, 설신의 와 대상의 물체들 간의 12처 간의 상입에 의해서 어떤 것이 찰나적으로 생겨나고 찰나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안, 입이, 설신의 이 육根과 또 대상, 색, 성량, 미촉법의 육경이 만나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죠.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집착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집착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수동굴 제가 만장굴 이야기도 했고 또 그 수평선이라든지 지평선 이야기도 했고 일체 모든 것은 비교에서 생겨난 것이다. 비교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여야 하는가? 이 세상은 영기적으로 통으로 하나입니다.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흑백논리, 분별심에 잘 적응을 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분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이 또한 틀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가 내린다. 비락하는 것은 이미 내리고 있는 것인데 또 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삶입니다. 분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고 있다. 힘들게 살고 있다. 그것 또한 모두 생각입니다. 어렵다는 생각이고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됐나? 그것 또한 이 세상의 삶이란 이 세상과 내가 구분될 수 없이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 그 표현 또한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런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 삶입니다. 자,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것을 여기에 세상이 있고 내가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은 집착하게 되고 나쁜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삶이란 이 세상과 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이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이 저희 삶입니다. 그대로 별도로 세상에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자체가 저희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연기로 인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연기로 인한 공사상을 공부를 하느냐? 그런 우리는 분별하는 습관,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에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그런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자, 당나라 때 그 성조 스님이 물불천이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불천. 물. 어떤 물질도 불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불천. 자, 여기서 걸어가면서 이게 걸어간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간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 불천입니다.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간다.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걸어간다.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앞에 5초 전에 있은 사람보다도 조금 더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도 그 시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조 스님이 이야기한 물불천입니다.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불천. 자, 이곳에 있던 내가 저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1분 전에 했던 그 강사는 지금 강의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1분 젊은 나이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1분 늙은 나이였던 것입니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불천입니다. 그 물질은, 그 사람은 결코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강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흘러가 버리면은 동일한 그 지점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옮겨가지 않습니다. 옮겨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이렇게 옮겨갈 때 옮겨간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기에 간 것은 10초 전에 있었던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조 스님께서 이야기한 물불천입니다. 모든 것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갈 때 우리가 흘러간다 그러죠.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머리로 생각하는 그 두뇌 생각,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주 목적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쉽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것이 이렇게 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고정불변한 것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 것은 그 10초 전의 것은 10초 전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또 몇 초 후에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전부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 인지적 생각, 이것을 정화시키고 그런 익어 있는 분별적 습관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눈을 키우고 해서 분별에서 벗어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다 어떤 사건이든 모두 연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집착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기적으로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의존적으로 있는 따라 있는 생 있는 멸이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 찰나에 있는 것이지 새롭게 끝없이 흘러간다. 그 순간에 박혀 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흑백 논리를 좋아하고 분별을 좋아하는 우리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괴롭게 살아간다.